최근에 무주택자분들께서 더 이상 전세를 살지 않고 집을 사야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서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은 왜 갑자기 무주택자 분들께서 집을 사려고 하는지,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정부에서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을 30일부터 신청을 받게 되는데요. 금리가 4.5%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지금 7%인 것과 비교를 하면 정말 상당히 저렴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인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 금리로 이렇게 많이 이자를 내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과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의 그 이자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무주택자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출 이자 같은 경우는 저는 네이버에서 이렇게 대출 이자 계산기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걸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파트가 1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1억만큼 저희가 4.5%의 이자로 대출을 받았을 때 1년 동안 이자가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기 대출 금액 넣고 여기 이자율을 넣고 대출 기간 이렇게 해서 만기 일시로 해서 계산하기를 눌러주면 1년 동안 총 대출 이자가 4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계산할 때 만약에 1억짜리 아파트가 전세가율이 63% 정도 된다고 하면 전세 보증금이 보통 6,3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전세자금 대출 한도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전체 금액이 가능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요즘 보통 7%예요. 7%라고 하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40만 원입니다. 이렇게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계속 아깝게 전세 이자를 내는 것보다는 그냥 오히려 내 집을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출의 조건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무주택자, 1주택자 가능하고요.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장 이제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총 부채 상환 비율인 DSR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신용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능하게 되고요. 주택 가격이 9억 원까지 또 가능하고 대출 한도는 5억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주택을 새로 사는 경우도 되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도 되고 임차 보증금을 또 반환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상세하게 좀 확인을 하시면서 저는 이렇게 신청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뒤쪽에서는 이 내용이 나오는 기사를 가지고 또 하나하나씩 조건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설명해 드리기 앞서서 무주택자인 제 친구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무주택자인 분들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제 친구를 만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한 번도 집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계속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신세한탄을 하더라고요. 지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거의 7% 이렇게 오르면서 거의 예전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대출 이자로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집을 사고 싶어 했지만 남편분께서 강력하게 집을 사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친구가 계속적으로 집을 사지 못했습니다. 근데 집을 사지 못했는데 저희가 얼마 동안은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땐 또 집값이 많이 올라서 속상했고, 지금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친구가 처음에 전세를 들어갈 때는 그 아파트에서 정말 전세가 저렴한 곳을 찾았대요. 그래서 부동산 소장님께서도 정말 선택을 잘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이렇게 뛰다 보니까 생각 이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집을 또 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집 이야기만 나오면 남편분과 계속적으로 싸우게 되고 또 시댁에도 되게 서운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이라도 집을 사면 되지 않겠니라고 말을 했더니 지금보다 집값이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직까지 집을 한 번도 사보지 못한 분들은 집값이 많이 오를 때는 지금보다 가격이 더 많이 오를까 봐 그래서 못 사는 거고 집값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또 더 떨어질까 봐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집을 살 때 이 바닥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적으로 이제 그 지역의 어떤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면 아 이때가 고점이었는데 이 고점 대비 지금 20% 한 퍼센트 정도 빠졌구나. 그러면 충분히 괜찮겠는데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어느 얼마까지 빠져야지 이게 바닥이다. 이건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제 집을 사기가 너가 겁이 난다면 계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봐라.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 보면서 지금 금매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시세를 보면서 그러면 이게 예전에는 얼마의 금액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얼마의 금액이다. 얼마만큼 빠졌다.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계속적으로 돈을 좀 모아가라고 했습니다. 친구랑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이 특례 대출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특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친구가 충분히 조건이 되니까 그 특례 대출을 받아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집을 사는 게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랑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친구의 친척분께서 최근에 이제 집을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을 사자마자 집값이 1억 이상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되게 속상해하고 계시대요. 제가 알고 봤더니 집을 사긴 사셨는데 입지가 정말 안 좋은 외곽에 있는 아파트를 사셨더라고요. 하필이면 왜 그곳에 집을 샀는지 좀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뭐 보통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내가 투자를 할 것이니까 계속적으로 또 지역의 흐름도 보고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집을 살 때도 그런 곳에 집을 사진 않습니다. 그런데 무주택자인 분들, 한 번도 집을 사보지 않은 분들, 정말 투자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정말 집을 사더라도 엄한 데 이렇게 사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아무리 우리가 뭐 투기꾼이다, 뭐 이렇게 욕을 하지만 내 집 하나 제대로 내가 갖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친구와 그 친구의 친척분의 사례를 제가 비교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래도 정말 지금 집을 사서 1억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저는 집을 산 분이 나중에 저희가 더 나중에를 생각을 해서는 그분이 오히려 승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집을 일단 사봤잖아요. 아무리 내가 좋지 않은 곳에 집을 샀고 그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내가 일단 사봤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일단 집을 가져봤기 때문에 왜 집값이 빠졌을까?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여기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여기보다 조금 더 나은 동네가 어딜까? 이렇게 가볼 수 있는 거고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내가 집이 있으면 더 경제 뉴스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동네 아파트 시세까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동산 공부가 됩니다. 근데 내 집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 집값이 지금 얼마가 떨어졌는지 얼마나 오르는지 그런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내 집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 정말 가져본 것과 가져보지 않은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대출에 대한 기사가 있어요. 좀 보여드리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좀 결론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기사는 9억짜리 집까지 최대 5억 대출, 영끌족 숨통 트이나 요 기사예요. 출시가 1월 30일에 됩니다. 미리 알아놓으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4.65에서 4.95 정도로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주택 가격 6억 이하이고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 같은 경우는 기존 대출을 갈아타거나 특례 보금 자리론 중도상환시 모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례 보금 자리론 대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무주택자인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전국의 대부분 지역들이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의 2019년 가격으로 돌아간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는 정말 뭐 집을 사지 못해서 우리가 벼락거지다. 집을 사는 타이밍을 놓쳤다고 후회를 하셨던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다시 그 기회가 돌아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 집을 사는 걸 저는 미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어디에 있는 집을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금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곳에 있는 어떤 아파트를 살지 계속 그걸 좀 정하시고 네이버 부동산 같은 곳에 저희가 알람을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금매 알람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설정해 놓고 계속적으로 시세를 좀 체크하고 그리고 현장에 이제 부동산에 가게 되면 소장님들께서 네이버 부동산에 올리지 않는 그런 급매물 같은 것들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보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방향으로 계속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 집 마련은 투자와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수익을 보고 들어가는 거지만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은 또 실거주 목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좀 더 장기적으로 머물 확률이 많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집을 샀고 이것보다 좀 더 빠진다 하더라도 또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걸 뭐 바닥을 확인하고 사야 된다. 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겠고 충분히 이렇게 좋은 금리가 낮은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전세 사시는 것보다는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을 시청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